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남에게 의지하면 실망하는 수가 많다. 새는 자신의 날개로 날고 있다. 따라서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누나 감사 스마일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도 해보고 또 주변 분들을 많이 또 뵙고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본인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남 그리고 타인의 그런 생각대로 좀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디 본인들이 그런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그런 것들이 중심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블라인드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울산 집 팔고 서울 집 계약하고 내려가는 길이다. 작년부터 강남 아파트 오른다는 뉴스 드릴 때는 강남은 그 시세니까 별 느낌 없었는데 마용성 18억, 19억 이런 소리 들리니까 뭔가 느낌이 싸하더라. 내 새끼들이 이 울산에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서울에 집 한 칸 없으면 대를 이어서 가난해지는 거잖아. 얼른 뭐에 홀린 듯 2달 만에 울산 집 후다닥 팔고 대충 성동구에서 유명하다는 아파트들 부동산에서 전화해 다 알아봤다. 이미 내가 울산 집 판 시기 이후로 7억에서 8억 오른 건 우습더라. 이게 서울이냐. 울산 올라봤자 7천에서 8천이거든. 얼른 서대문이랑 동대문 유명하다는 아파트들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보기 예약 잡고 KTX 타고 올라갔다. 이틀 동안 한 4개에서 5개 본 것 같다. 청량리 신축 계약하고 내려오는 길이다. 남산타워 반짝반짝 잘 보이는 걸로 잡았다. 이제 반전세로 살아야겠지만 마음은 후련하다. 이 이야기가 감스님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똘똘한 한 채 폐단일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것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팔리지도 않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다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그리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참 세상이 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방송 후반부에 말미에 제가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내와 입주권 뭐 34평이 40억 9천에 거래가 됐고 류엘 뭐 잠실 리센츠 그다음에 트리지움 그리고 올파포 올림픽 패밀리 이런 것들 아파트들이 뭐 지금 뭐 30억 이하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30평대는 다 30억이 넘었고 평당 1억은 다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0평대도 20억에서 지금 25억, 30억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포라든지 그 다음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진짜 천장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이후에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정부에 있는 뭐 기획재정부든 국토교통부든 뭐 진짜 뭐 대통령실이든 추석 명절 연휴 때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졸속 대책을 갖다 나오지 않게 해서 또 꼼꼼하게 또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추석 명절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추석 명절 이후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 즉 다시 말해서 10월 13일에서 17일 사이가 아닌 20일에서 24일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대책 나오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실 분들은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게 감사 스마일의 생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짜 개다달라고 했더니 모든 매도인들의 답변 추석 때 가족들과 상의하고 연락 주겠다. 이게 팩트입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집을 살려고 지금 이제 문의가 오고 지금 무주택인데 지금 내 집 장만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10월이잖아요. 3개월 전, 6개월 전, 뭐 1년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는 제 이야기를 갖다가 뭐 듣는 채 마는 채 하더니 이제는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또 못 삽니다. 왜 못 사냐면 첫 번째 지난 가격보다 많이 올랐고 두 번째 대출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눈높이를 또 낮춰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 또 첨언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폭락론자 표용호마저 태세 전환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뭐 최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용호, 그다음에 김기현, 니치고의 김기현 대표, 라이트하우스까지는 아직까지 뭐 태세 전환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어차피 그걸로 이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태세 전환 안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분도 강력한 규제가 추석 후 있을 듯하다. 27년부터는 대폭등이 올 수 있으니 돈 모아 준비하시면 좋을 듯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27년 되기 전에 내년부터가 더 걱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27년은 물론 표영호님 이야기처럼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 센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간에 3차 정책이 어떤 대책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포 성공 매수자 과천 분당 살까말까 고민 중에 있었던 분이 토지 플러스 교재 또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벼락 번개 거지가 될 것 같다. 규제 전에 집 안 보고 풀 매수 간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장 시장의 분위기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과연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런 대책을 펼쳐나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시장 분위기는 이제는 10명한테 집값이 내년에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물어보면 10명이 뭐 1명 정도나 집값이 내려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 9명 이상은 다 내년에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서울만 올라갈 것이냐 수도권만 올라갈 것이냐 물어보면 서울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도권들,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은 뭐 하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과천이 정말 많이 올랐고, 그 분위기가 용인 수지까지, 그리고 동탄까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산, 그 다음에 평택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가고 있는 것들 보니까 서북부도 조만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장래 인구 전망표를 보면 2020년 대비 2050년 인구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왜 지방에 투자하지 말라고 서울에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뭐 내가 살아생전에 서울 수도권에 살 수는 없더라도 내 자식들을 갖다 서울 수도권에 살게 해주려면 지금이라도 서울 수도권, 만약에 내가 서울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교통이 확충되는 지역, 일자리가 또 증가하는 지역에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이렇게 내 집 장만을 갖다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토요일에는 조금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10월 8일 날이죠.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집값 상승세 2차 랠리 시작됐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 초이 C9W님께서 맞습니다. 폭락론자들 말 듣고 떨어지길 8년 기다리다 서울 두 채 살 돈을 이자 없이 은행 넣고 집 사는 대출자들 빌려준 꼴이 되었었다. 몇십억을 벌 걸 못 벌고 작년에 용기 내어 겨우 작은 집 한 채를 최고점에서 샀다. 딱 1년 됐는데 4억 올랐다. 폭락론자들 말 듣고 벼락거지 될 뻔한 것이 끔찍하고 억울하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글을 어떻게 남겼냐면요. 좋은 의견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감사스마일이 내 집 한 채가 오르든 떨어지든 쉽게 말해가지고 내 집 한 채가 정말 많이 올라도 이걸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탈 때만이 이게 돈이 생기는 거지, 진짜 내가 깔고 앉아있으면 이게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2주택, 3주택이 돼야지만 이런 거 자산들이 더 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똘똘한 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더라도 2주택자들이 가장 많은 거고, 이 2주택자들도 조만간 다 한 채 정리하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이 서울과 수도권의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꼭 매도하기보다는 소유하시고, 내가 만약에 깔고 앉았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또 증여라든지 또 뭐 상속도 가능하는 거니까,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꼭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 집을 사서 매덕이 올랐고 또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녀를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 이야기 드릴 거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공시가라든지 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를 두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어제 이제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 부동산 추가 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에서 나왔는데,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보도 해명 자료를 보면서 다음 주에는 아마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추석 명절 이후에 부동산 이런 대책을 갖다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과연 할지, 아니면 뭐 몇 가지를 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고 과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지금 대책을 내야 되는데, 사실상 대책이 나올 게 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을 갖다 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대책을 내서 더 집값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신중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 마일이 소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U27 대출 규제, 그 다음에 9월 7일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출을 한층 쪼이고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 꺼내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반반이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보유세 강화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 이유는 내년 6월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갖다가 만약에 내년 6월에 승리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더 신중을 또 기하는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세제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표정이다. 이 부작용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또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일단 윤석열 정부 당시에 80%에서 60%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살펴드리면,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그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 축소, 지금 현재는 금융권의 40%인데 이것도 더 축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의 DSR 적용,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지금 보면 전세대출하고 정책대출에서 DSR 적용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신생아 특례대출만 해도 4억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0% 적용, 한강별도권역 및 경기 성남 분당, 그 다음에 과천 이런데 등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 투기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기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토지의 추가 지정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같은 경우도 유력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대책이 이제 엊그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에 이런 부동산 추가 대책 나오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움직이자라는 또 이런 분위기가 아마 이번 주말에 또 다음 주까지 아마 분위기가 펼쳐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라든지 아니 여유자금이 있거나 또 은행에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적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내 가진 여력 내에서 대책 나오기 전에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3차 정부의 대책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책이 나오게 되면 약간 이제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갔던 이런 가격들이 급격하게 또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공급이 없고 또 앞으로 향후 5년간 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정말 부족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10월 달에 지금 이런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갖다 한국은행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도 계획되어 있고 또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화가치 M2 통화량이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지금은 자산에 그러니까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예금이라든지 적금보다는 뭐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 아파트 내 집 마련에 투자할 시기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패키지 대책 지금 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뭐 한강벨트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성남 쪽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부동산 패키지 대책이 다음 주에 나올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주에는 안 나오고 아마 이런 것들을 각 부처별로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또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에 어찌됐든 간에 표를 갖다가 읽지 않는 방안을 갖다가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아마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팩트 하나는 이제 대출한도를 6억에서 4억 원을 낮추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분들은 서울로 들어가겠지만 6억 대출이 안 되고 4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10억 이하 특히 이제 고양시라든지 덕양구 또 여러 가지 또 검단이라든지 10억 이하의 이제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 어떻게 보면 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토요일이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명절 전후 분위기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몇 달 전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뭐 그렇게 상담하러 오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직접 또 연락도 오시고 더 나가서 이제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대표님들께 또 여쭤보니까 확실히 지금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고양시 향동이라든지 지축, 삼성, 원흥 또 덕원의 이런 아파트들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전반기보다 또 작년보다는 가격이 뭐 적게는 뭐 한 5천에서 많게는 한 1억 정도는 올라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무서울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더 심각해지고 지금 부동산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누구 언론에서도 이걸 비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유동성 강화, 유동성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M2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증가 똥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10,000원 한 장으로 이제는 정심도 사먹기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입주가 없습니다. 진짜 뭐 강남권이나 좀 입주가 많지 서대문, 은평, 특히 고양시도 입주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저기 풍동에 있는 더샵 일산 퍼스트월드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더 나가서 지금 운정중앙역 주변에 있는 또 운정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관심 갖고 있는데 진짜로 새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16년 동안 있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절대 정부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맡겨두고 정말 필요할 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진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해 나가고 서울 영종도를 갖다가 만약에 완화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나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집 마련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공공임대 이런 데를 살기를 더 바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정부 정책을 짜 놓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입안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 포함해가지고 장차관 분들이 다 서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울 살고 있는데 진짜 너희들은 서울 살지 마. 서울 인구를 좀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님비 현상의 이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두리를 딱 쳐가지고 나만 서울에 살 거니까 너희들은 서울에 오지 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출도 육아까지밖에 안 해줄 테니까 능력 없거나 돈 없으면 집 사지 마. 이런 생각인데, 이제 이 6억에서도 만약에 4억으로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진짜 내가 고소득이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목표로 열심히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대출이 안 나와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들도 생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형제, 친척 그런 찬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가장 잘못되어 있는 거는 이 똘똘한 한 채가, 이 정책이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 정책만이라도 빨리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아파트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아파트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언제까지나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지 마시고, 또 희망고문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종잣돈이라든지 능력 되시면 지금이라도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10월 11일 토요일날 아침에 감자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호갱 논문을 보다 보면 여기 보면 7.7, 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8이 실제 최저가격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가 만약 입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가격보다는 더 높은 비용을 줘야 되고, 실제로 또 입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고 노얄층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호갱노노의 이런 시세표, 그다음에 아실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이번 주말에 비가 오긴 하겠지만 직접 임장도 가보시고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르면 조금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락론자들 말 듣고 지금까지 내 집 마련 안 했는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게 되고 특히 벼락거지가 된다고 하면 진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